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협치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건전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효율적 집행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회 본연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도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척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의회 내외부의 뭐 정책적 또 입법 활동 등 여러 가지 잘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과감히 청산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협치를 통해서 바꿔가는 의회가 변하면서 경상도가 변하고 경상도가 변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만은 그래도 보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얘기하자면 우리 용동 감실골 도로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동부청사가 들어온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왔는 용중학교 그 앞길에서 황호령까지인데 대포고속도로 진입도로가 거기서 그쪽으로 들어온 걸 뗐다가 시청이 대잠동으로 가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한 10여 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도에 이제 공약을 걸고 새벽 4시 반 개수 조정을 하면서 그때 어쩌면 전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이 안 됐어요. 내 지역구의 감실골 도로를 꼭 해야 된다. 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주 교통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 60억 이상 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MC로 또 그 자리에 와서 나름대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고 참 보람되다 생각이 들고 또 작습니다만은 우창동에 마장질환 아주 천년의 저수가 있었어요. 근데 포항이 기본적으로 산성토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극산성수가 저수에 흘러들어서 거기에 뭐 중고음석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 고기가 다 죽은 극산성수 pH 4.1에서 2 정도 나오는 그런 죽은 호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뭐 학생들이 소풍도 나오고 주민들이 매일 새벽 아침 저녁으로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바깥에 가면 여름같이 수증기가 많이 오를 때는 극산성수를 마시면서 운동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 연구 용역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한 8억 5천 그 전에 뭐 소소하게 환경 정비했던 돈 몇 억 들어간 거 말고 그 수질 환경 개선 생태 복원으로서 도비 시입에서 한 8억 5천 들어가서 작년 사업 마무리가 그 저수지 대구에서 우리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고기가 헤엄치겠어요. 그 주민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우리 시립 경로당 어르신들이 쉼터 시립 경로당을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씩 들여서 전체가 리모델링 해줘요. 그 위에 아파트 쪽 어르신 경로당도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지금 거의 제 지역구 용양 우창동 지역구 경로당 거의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이제 몇 개 남았는 건 원래 좀 마무리를 질 생각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 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관내 양학초등학교, 또 도초등학교, 대형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고 실내 수업도 하고 실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도 그 강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위에 뭐 체육공원에 대한 그 도로 확보장이라든지
소소한 크고 작은 지역 민원들은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보고 행정 좀 쉽게 따져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복지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뛰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 전체를 보면 우리 포항이 경북 제1도시로서 민항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하고 카리 운항을 했는데 한동안 아시아나가 재정 적자로서 운항 중단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전 국회 부의장신 이병식 의원님께서 아시아나 운행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약속을 하고 4년 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교수조정에 제가 집어넣어서 그 이후로 이제 아시아나 아시아나뿐만 아니고 포항공항의 국제 여객선 취향 연구 용역도 끝내고 이래서 명실공히 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포항으로서는 포항신항공과 포항공항, 대포고속도로, KTX, 4통 8달에 교통망을 구축한 그런 액수를 떠나서 아주 결정적인 일을 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자긍심도 가지고 그 이외에 뭐 포항시 발전과 경상북도 발전에 많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보자면 대구 경북연구원이 1991년 설립하고 제가 2월 2010년 그때까지 단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25% 출자 출연 기간 중에 25% 미만 출연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아니해야 해도 된다는 조항에서 대경연구원 설립 때 경상북도가 1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대구시가 한 30여 원, 경상북도가 30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었고 또 대경연구원 자체 수탁과제로서 대구 경북의 수탁과제에는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약 100억 원을 1년간 쓰는 조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도민에게 또 대구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동의원도 같이 정말 많은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든지 시외버스 조합에 대해서 개정을 통일하고 또 우리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대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적자 노선이 차고지가 경북이라는 이유로 그 적자를 경북이 지불하던 부분을 분석하고 밝혀내서 적자 노선은 전 노선을 폐지한 그런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선 도연을 만드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1대 도의원으로 들어가서 상임위 배정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받고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시작한 코로나19 등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포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불신과 또 소통이 단절된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론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 준수할 건 100% 준수하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예산 편성을 빨리 해서 집행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가까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맨 처음 그렇게 해서 참 공부를 살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북도는 선제적 대응으로 정말 그 코로나에서 거의 청정지에 가까운 유지였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재발해서 더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저는 우리 경상북도 국민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조만간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진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저력을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저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예,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우리 아동들, 그 아동들이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기타 학습에 연관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동센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동센터 운영 전체가 사실 열악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많은 집의 자녀들처럼 좋은 학원을 다닌다거나 좋은 환경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고 또 동기부여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인터넷 강의 EBS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광시와 또 경상북도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포항에 한 60개의 사업을 이렇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결과가 상당히 그 학업 성취도가 18%, 20% 정도, 아니 많은 데는 한 80% 이상씩 성취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결과 보고서를 중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인터넷 강의가 중요한 이 시점에 소외된 애들이 편안하게 적은 예산으로 공부를 해서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포항에 선별된 그 소수 아동센터가 아닌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무슨 사업이든 그 시작의 이도는 다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결과 성취도가 결과가 어떻게 잘 나타났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번 EBS 프로그램은 정말 그 학업 성취도가 괄목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잘 돼서 도원에 소외된 우리 아동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뒤지지 않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그 이 사회생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 제가 9대, 10대, 11대 하면 10대 하반기도 교육위원회 2년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하반기 교육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아동센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왜 사교육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이 문 닫아 그렇지 사교육이 교육 효과를 더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늘 고민을 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도 교실 수업에 들어간 이상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우리 선생님보다 특별히 잘 가르치지 않지만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 그것은 그 교실 분위기가 그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나. 그래서 교실을 하나 짓더라도 왜 교실은 똑같이 성냥갑처럼 사각이 돼야 되고 강당은 직사각이 돼야 됩니다. 교실도 원형이 되고 또 육각형이 되고 한 가게 교실 2개씩만 나오는데 육각형은 한 층에 12개씩 나옵니다. 그럼 2층만 돼도 24개 교실이 나오고 그 육각형 중앙에는
나무도 심고 정원을 꾸미고 새도 키우고 동물이 있다면 우리 애들이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창문을 열고 그쪽 정원을 볼 수도 있고 또 지칠 때는 바깥쪽으로 나와서 육각형 바깥쪽 운동장 원 전체가 운동장이겠죠.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교실이라는 데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졸음을 공부에 대한 어떤 집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학원에 가서 올라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학원이라고 더 밀집되고 오히려 교실보다 그 환경이 좋지 않을 불구하고 그 학원 강사나 선생님의 교육 과정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가 더되고 덜 되고 하는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강당 역시 획일적으로 사각형을 짓지 않고 원형으로 짓는다면 그러면 무대가 사면에 나옵니다. 원형 강당 속에 안에 네 가닥 사각형으로 자른다면 정면에 무대가 돼서 연극을 하다가 그 상황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막을 내리고 막을 올리고 할 거 없이 그 옆에서 다시 연극이 진행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자면 정면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 겨울이고 그걸 돌아가면서 그냥 사계절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강당에서 나오는데 왜 강당은 전부 사각형이 돼야 되고 무대는 정면 한 번에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마트 사업이 금년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 줘서 40인 이상 노후된 학교 또 학생 수가 6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그리스마트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할 때 이 교실에 또 강당의 설계를 정말로 좀 획기적이고 친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다, 교실도 가고 싶다 그런 고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에 효과를 더 내지 않겠나 생각하고 좀 전에 있습니다만 소외된 학생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일반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우리 사회생활의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잘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인격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그 학생들의 특기를 잘 파악해서 그 적성에 맞는 쪽으로 깊이 가르칠 수 있는 쪽으로 획일적으로 그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만 계속하는 게 뭐 물론 대안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대안학교가 대안이 아닙니다만은 일반 우리 학교에서도 그 교육 과정을 학생에 맞게끔 그 그룹별로 맞게끔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특수화된 교육을 한다면 아마 또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 또 그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고 또 같이 경상북도 교육청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그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많이고 전 국민이 힘듭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방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시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대화를 만든 포항은 새마을정씨라든지 호국정씨라든지 보스코 또 산림 녹지 등 포항이 고비고비에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도 포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시민들이 맨 먼저 극복하고 희망차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